6 퍼머넌트 웨이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기초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개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의는 모발에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주어서 모발의 형태를, 구조를 변경시켜서 웨이브를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물리적인 것은 로드나 우리 기계, 물리적으로 가하는 행위를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은 우리 일제나 이제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화학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원리 볼게요. 일제가 모발의 내부의 시스틴 결합을 절단한 후에 이제가 작용에 의해 절단된 시스틴 결합을 재결합하고 고정해서 영구적인 웨이브를 형성합니다. 우리 일제가 시스틴 결합을 깨고 이제가 다시 그 시스틴 결합을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일제, 모발을 팽윤시키고 연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이것을 화환원 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제에는 티오클린산 그리고 시스테인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문제에 나와요. 자, 제2제 산화제 볼게요. 시스틴 결합을 재결합시켜줘서 고정하는 역할을 하죠. 과산화수소나 브론산 나트륨 그리고 브론산 칼륨이라고도 하는데요. 요렇게 요 세 가지가 이제로 활용되는 약품이니까 요 과산화수소, 브롬산 나트륨, 브롬산 칼륨과 요 이제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일제는 티오클린산과 시스테인이 있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퍼머넌트 웨이브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머넌트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히트 퍼머넌트 웨이브와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로 볼 수 있습니다. 히트 퍼머넌트 웨이브는 열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사멸되는 방식으로 열을 이용해서 만드는 웨이브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 히트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하고요. 자,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는 우리 일제, 이제 사용해서 하는 퍼머넌트가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1욕법과 2욕법과 3욕법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1욕법은 우리 1욕법은 1종류 티오클린산 솔루션만 이용해서 웨이브를 형성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일제만 사용해서 퍼머넌트 웨이브를 형성한다는 건데, 그럼 우리 아까 말했듯이 시스틴 결합을 절단했는데 왜 다시 고정을 안 해요? 이 머리는 너무 약해서 일제만으로도 퍼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이제까지 사용하면 머리가 많이 상하기 때문에 일제만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1욕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2욕법 볼게요. 2욕법은 우리 미용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일제와 이제를 사용하는 방법. 일제를 사용하고 타임 둔 후에 이제를 사용해서 시스틴 결합을 다시 맞춰주는 게 2욕법. 요 방법, 그리고 현재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다음 3욕법 볼게요. 3욕법은 정말 건강한 머리카락 그때 사용하는 건데, 자, 3욕법은 일제를 2번 사용하고 이제를 1번 사용하는 거예요. 왜 2번 사용하냐면 우리 머리가 너무 두꺼워서 버진 헤어는 머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머리를 버진 헤어라고 하는데, 그 버진 헤어는 약이 침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을 1번 도포하고 안 돼서 다시 또 1번 도포해서 머리카락의 시스틴 결합을 깨주는 걸 3욕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욕법은 일제를 1번만 쓰는 거고, 2욕법은 일제 1번, 이제 1번 사용하는 게 2욕법입니다. 다음 3욕법은 일제 2번 사용하고 이제 1번 사용하는 것이 3욕법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알아볼 거는 화학약품 작용에 의해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를 창안한 사람,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여기 이렇게 스피커먼. 다음 넘어갈게요.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과정 볼게요. 퍼머넌트 시술 과정은 크게 전처리, 본처리, 그리고 후처리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처리 볼게요. 전처리 과정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먼저 손님이 오시면 두피 및 모발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프레 샴푸, 프레 커트, 프레 트리트먼트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두발 및 모발 진단. 손님이 처음 오시면 제가 손님과 깊게 상담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된다고 했죠.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과정이고, 프레 샴푸, 프레 커트, 프레 트리트먼트. 여기서 프레라는 것은 처음에 하는 첫 단계를 말하는데요. 프레 샴푸, 이물질을 제거하고 일제가 흡수가 원활하도록 하게 하는 샴푸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프레 커트, 우리 커트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펌어를 하기 위해서 적당한 길이 선에 맞춰서 커트하는 것을 프레 커트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커트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자, 프레 트리트먼트는 퍼머넌트 전, 우리 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 트리트먼트는 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본처리로 넘어갈게요. 본처리의 순서는 브로킹, 와인딩, 일제 도포, 프로세싱 타임 두어야 되고요. 이제 도포 후에 플레인 린스 해주셔야 합니다. 브로킹, 우리 파마 말기 전에 브로킹 나눠서 크게 구역을 나누는 것을 브로킹이라고 하죠. 두 쌍의 구획을 나누는 작업.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구등분과 혼합형으로 나눠서 우리 브로킹 나누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자, 다음 와인딩. 파마 많은 것을 와인딩이라고 해요. 로드와 엔드페이퍼, 파지라고도 하죠. 이용해서 텐션을 주어서 감는 작업을 와인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제 도포. 우리 여기 전에 일제를 도포하기도 하는데 이 다음에 일제를 도포하기도 해요. 자, 환원제가 모발에 잘 침투하도록 약제를 골고루 도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제가 환원제라고 했죠. 자, 다음 프로세싱 타임은 우리 파마를 다 말고 약까지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는 것을 프로세싱 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중간 린스는 테스트 컬을 본 후에 봐야 돼요. 테스트 컬은 우리가 모발에 와인딩이 잘 말려서 컬이 잘 나왔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를 테스트 컬이라고 해요. 그래서 테스트 컬 이후에 중간 린스를 해주는데 중간 린스를 하는 이유는 일제가 이제를 방해해요. 이제가 들어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이 일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중간 린스를 하는데 중간 린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이렇게 파마가 다 말려 있잖아요. 그래서 말려 있는 상태에서 샴푸실로 가요. 샴푸실로 간 후에 우리 로드가 말려 있는 상태에서 물로 깨끗하게 일제를 헹궈주는 게 중간 린스입니다. 깨끗하게 헹궈서 다시 자리로 와서 꼭 머리를 말려주시고 이제를 도포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를 도포하고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다 끝난 후에 로드 아웃 하시고 그 다음에 플레인 린스. 샴푸 하시면 안 돼요. 샴푸는 펌 전에 샴푸 해주시는 거고 로드 아웃 한 후에는 샴푸 없이 린스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처리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리트먼트, 타월 드라이, 콤아웃. 트리트먼트, 우리 아까 린스 한다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린스랑 트리트먼트는 같은 거예요. 영양 공급, 그리고 모발 손상을 방지하는 겁니다. 다음 끝나셨으면 타월 드라이 해주시면 됩니다. 타월 드라이는 타월을 이용해서 젖은 모발에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게 타월 드라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콤아웃은 우리 실기에서도 하죠. 우리 커트 다 하고 콤아웃 해주는 거. 드라이 및 아이롱을 이용해서 스타일링하는 작업을 콤아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알아보면 미용사 일반 자격증 실기 시험에서 퍼머넌트 웨이브 과정에서는 브로킹과 와인딩 과정만 평가합니다. 나머지는 안 들어가요. 다음 모발 손상 진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형성이 되지 않은 경우, 웨이브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약제가 약하거나 시술 전에 산화가 된 약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뚜껑을 잘 닫지 않은 경우, 우리 약을 뚜껑을 잘 닫아서 산화를 막아야 되는데 뚜껑이 잘 닫히지 않은 경우 산화가 됐겠죠. 그러한 경우 웨이브가 형성이 어렵습니다. 모발이 저항성 모발이거나 발수성 모발일 경우 웨이브가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프레 샴푸 시 비누와 경수로 샴푸된 경우, 그리고 언더 프로세싱이 된 경우 모발 웨이브 형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발 끝이 자지러지는 경우. 요 두발 끝이 자지러지는 경우는 우리 옥수수 수염 아시죠? 옥수수 수염처럼 뿌실뿌실뿌실 이렇게 개털된다고 하죠. 그런 형태를 우리 자지러진다고 해요. 그래서 자지러지는 경우는 약액이 너무 강했거나 머리에 맞지 않은 너무 센 약을 사용했거나 그리고 너무 가는 롯들을 사용해도 머리가 자지러집니다. 우리 할머니들 빠글빠글하게 파마한 거 보시면 막 뿌슬뿌슬할 거예요. 그게 자지러진다는 거예요. 자, 와인딩 시 텐션이 너무 약해서 롯드에 모발이 잘 감기지 않은 경우에도 두 발의 모발이 자지러질 수 있습니다. 프레커트 시 모발이 너무 심한 경우, 테이퍼링 한 경우, 요거는 제가 테이퍼링은 우리 면도 날로 커트하는 건데 꼭 웨트 커트로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웨트 커트로 하지 않으면 드라이 커트로 할 경우 머리가 너무 상하기 때문에 머리 단면이 자지러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퍼머넌트 웨이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퍼머넌트 웨이브 시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것은 답은 4번인데요. 우리 이거 4번은 일제라고 했죠. 요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건 일제라고 했습니다. 요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종류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13번 볼게요. 콜드 퍼머넌트 시술 시 제2제 용액을 이액 작용을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산화작용을 한다고. 그러면 환원작용은 뭘까요? 일제죠. 연화작용도 일제가 합니다. 이화작용은 우리 일제. 이것도 일제. 나머지 산화작용 빼고는 다 일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0번 문제 볼게요. 헤어 컬러링의 용어 중 다이 터치업이란 건 무엇일까요? 다이 터치업이라는 거 아까 제가 언급 안 해드렸을 거예요. 다이 터치업이라는 건 우리 뿌리 염색을 말해요. 같아요. 천여모에 처음 시술하는 염색. 잘 모르겠으면 세모하고 넘어가세요. 자연적인 색채의 염색. 아니죠. 탈색된 두발에 대한 염색. 아니죠. 염색 후 새로 자란 두발에만 염색하는 염색. 염색 후 새로 자란 두발에만 염색하는 게 뿌리 염색이잖아요. 그쵸? 염색 후에 새로 자란 머리, 뿌리에 난 머리, 그것을 뿌리 염색이라고 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유닛 7 헤어스타일 연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스타일 기초 이론 보도록 할게요. 헤어 세팅 종류 먼저 볼게요. 헤어 세팅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리지널 세트, 리세트가 있는데 오리지널 세트라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세팅 방법이에요. 자, 종류에는 헤어 파팅, 헤어 쉐이핑, 헤어 컬러링, 롤러 컬링, 컬 피닝이 있습니다. 자, 리세트는 우리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우리 스타일링 한다고 하죠. 머리가 다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작업을 말해요. 자, 종류에는 콤아웃, 브러쉬 아웃 이런 게 있습니다. 오리지널 세트를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오리지널 세트에는 헤어 파팅, 헤어 쉐이핑, 헤어 컬링, 롤러 컬링, 컬 피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헤어 파팅은 적당한 구역을 나누는 작업을 헤어 파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헤어 쉐이핑. 우리 쉐이핑은 웨이브를 만드는 기초 작업을 말해요. 쉐이핑이라는 건. 자, 헤어 컬링은 우리 만드는 거. 볼륨감, 웨이브를 부풀리는 작업을 컬링이라고 하죠. 롤러 컬링은 롤링을 표현하여 롤러를 사용해서 컬을 만드는 거. 요거 롤러를 사용해서 컬을 만드는 걸 롤러 컬링이라고 합니다. 컬 피닝은 우리 완성된 세팅 핀 클립을 사용해서 고정하는 작업을 컬 피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미용사 일반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는 블로우 드라이와
블로우 드라이와 롤러 컬 과제가 출제되니까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리스트로 갈게요. 오리지널 세트 작업 끝난 후에 모발의 볼륨 웨이브 지속될 수 있도록 빗과 브러쉬를 이용해서 마무리 세팅 작업을 해주는 게 리세트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헤어 세팅 가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세팅에는 헤어 아이론과 그리고 블로우 드라이가 있습니다. 자, 헤어 아이론이라는 거는 우리 헤어 아이론은 언제 쓰냐면 곱슬머리를 교정하거나 그리고 볼륨감을 풍성하게 형성시키거나 거친 모발을 거칠지 않게 모류를 교정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때 많이 사용해요. 우리 아이론은 이용해서 많이 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헤어 아이론은 마셸 그라또가 개발한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이론 명칭 보도록 할게요. 아이론에는 그루프가 있고 푸롱이 있고 핸들이 있어요. 요 푸롱은 로드라고도 합니다. 로드. 자, 로드는 동그란 쇠막대기 형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루프는 이렇게 쇠막대기를 감싸주는 게 그루프입니다. 감싸주면서 모발을 교정시키는 거. 그리고 핸들은 손잡이겠죠.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아이론을 이용해서 앞마름 혹은 겉마름 여기서 또 앞마름은 뭐고 겉마름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앞마름은 안쪽으로 말려서 앞마름이고 겉마름은 우리 이렇게 바깥으로 까진 머리를 겉마름이라고 하죠. 요거는 우리 나중에 실기할 때 스파니엘 머리에 요 인컬 드라이 앞마름 드라이를 하고 이때는 이사는 겉마름 아웃컬이라고 하죠. 그렇게 드라이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이론을 이용해서 앞마름을 할 때는 어떤 형태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앞마름을 할 때는 그루프가 위고 그리고 푸롱, 로드가 아래로 내려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겉마름은 그 반대겠죠? 반대로 그루프가 아래로 가고 로드가 위로 가야지 겉마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이론을 이용해서 앞마름을 할 경우 그루프가 위로 가고 푸롱이 아래로 가야 합니다. 자, 겉마름을 할 때는 그루프가 아래로 가고 로드가 위로 가야지 겉마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론을 사용하는 방법, 적정 온도는 요 120도에서 140도. 요거 문제 가끔 나와요. 우리 맨날 집에서 하면 매직기 사용하면 뭐 높은 온도로 하잖아요. 180도, 막 200도 하는데 적정 온도는 120도에서 140도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아이론 빗의 기능과 사용 방법. 아이론 빗을 사용하는 이유는 모발의 흩어짐과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웨이브 폭을 균등하게 조절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항상 빗을 아이론 밑에 두셔야지 두피 화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론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두피가 화상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빗은 아이론 밑에 두셔야 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브로우 드라이 들어갈게요. 브로우 드라이의 정의는 헤어 드라이기. 브로우 드라이는 헤어 드라이기로 하는 열풍과 냉풍으로 수분을 제거해서 손과 브러쉬를 이용해서 텐션을 주어서 이렇게 연출하는 것을 브로우 드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헤어 드라이는 브로우 드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브로우 드라이 작업 시에는 드라이기에 열과 바람을 이용해서 혹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모발의 형태를 만들죠. 자, 브로우 드라이 작업은 습도와 텐션, 그리고 온도, 각도가 중요합니다. 여기 더 알아보면은 우리 미용사 일반 국가시험 할 때 요
브로우 드라이를 사용해요. 우리 아이론은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브로우 드라이로만 이용해서 스파니엘일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인컬일 때는 스파니엘, 아웃컬일 경우 이사도라, 그리고 그레주레이션은 안마름입니다. 요거 기억해서 실기하실 때 차질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헤어스타일 연출 기출문제 볼게요. 자, 오리지널 세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답은 브러쉬 아웃입니다. 롤러컬은 아까 말씀드렸죠. 롤컬. 그리고 헤어 파팅을 나눠준 후에 해야 되죠. 헤어 쉐이핑은 우리 웨이브, 헤어 웨이브를 헤어 쉐이핑이라고 했어요. 그럼 브러쉬 아웃만 빼고는 다 오리지널 세트에 들어가겠죠. 요거는 브러쉬 아웃은 아니에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7번 볼게요. 아이론과 빗을 이용해서 형성하는 웨이브는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마셸 웨이브죠. 마셸 그라도가 마셸 웨이브를 창안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셸 웨이브의 건강한 모발일 경우 아이론의 적정 온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3번이라고 120도에서 140도. 그 이상 올라가시면 머리가 많이 상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뱅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답은 1번이죠. 우리 뱅은 리세트 과정에서 이마 부분에 이렇게 앞머리 뽕을 뱅이라고 해요. 다음 넘어갈게요.